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2월 28일 미국은 이란을 향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전격 개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글 하나가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37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지배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정밀 타격이 이란 수뇌부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렸고 중동의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판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호를 받는 사람이 하메네이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를 모두 피해온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추적 시스템은 완벽했다. 그는 어디에도 숨을 수 없었다.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철저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란 전역의 지휘 통제 시설을 동시다발로 타격했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먼저 박살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고위 지도부의 은신처를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한쪽이 신경망을 끊는 동안 다른 쪽이 심장을 찌른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에서 이란 관련 자원주를 분석하던 이 과장은 새벽 속보를 보고 잠시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추정망이 마침내 완성됐고 그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미국은 단순히 한 명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한 번의 작전으로 무력화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의 완벽한 공조 속에서 이란이 반격할 틈조차 주지 않고 말이죠. 하메네이 한 명만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직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폭스뉴스에 조용히 전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한 이란 고위 인사가 최소 10명에서 15명, 일부 외신은 그 숫자가 40명에서 50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공습 피해가 아니었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요. 어떤 나라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 기능이 즉각 마비됩니다. 이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는 극도의 혼란 상태입니다. 군사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고 행정 결재를 올릴 곳도 없습니다. 누가 후계자인지 누가 다음 명령권자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됐죠. 수십 년간 하메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체제가 한순간에 구심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두고 하메네이와 그의 무리에게 희생된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들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 배후의 핵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중동의 시계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테헤란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란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이란 국민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정권 교체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였죠. 생각해보면 이란 국민들은 오랫동안 두 겹의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바깥으로는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 안으로는 정권의 감시와 억압. 2019년 반정부 시위 때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 히잡 시위 때도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자유를 외치면 죽음이 기다리는 나라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애국자들의 움직임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란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외부가 아닌 이란 내부여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37년간의 신정체제가 무너진 지금 이란 국민 앞에 전혀 다른 미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보안 및 경찰 부대 다수가 미국 측에 면책권을 요구하며 투항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란 정권의 철벽 같은 버팀목이었던 혁명수비대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거대한 이권 집단이기도 합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까지 손을 뻗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지금 충성의 대상 자체가 없어진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면책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저항하면 죽음뿐이다. 협박이기도 하고 동시에 손을 내미는 제스처이기도 한 묘한 메시지였죠. 실제로 미국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국민과 평화적으로 통합되어 국가 재건에 협력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몰락했을 때 군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후 수년간의 혼란이 결정됐습니다. 이란도 지금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손을 드느냐, 끝까지 저항하느냐, 그 선택이 이란의 다음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작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폭격과 정밀 타격은 일주일 내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 제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였죠. 이란 전역에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잔존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휘 체계를 먼저 끊고 대응 능력을 무력화한 뒤 핵심 표적을 제거하는 순서로 설계된 정밀한 작전이었죠. 이란이 반격 명령을 내리려 해도 명령을 받을 사람도 전달할 시스템도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2-3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의지에 달려있죠.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작전을 확대할 수도, 축소할 수도, 종료할 수도 있는 완전한 전술적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방이 잃을 게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은 반격 수단도, 명령 체계도, 의사결정 구조도 모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 사실을 알면서 속도와 타이밍을 완전히 자기 손 안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는 현대전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메네이 이후 이란은 누가 이끌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차기 이란 지도부에 대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미 포스트 하메네이 시나리오를 완성해뒀다는 신호였죠.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은 늘 혼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에도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자 수십 개의 정치 세력이 권력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결국 가장 조직적이었던 호메이니의 이슬람 세력이 판을 장악했죠. 지금 미국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기 전에 먼저 판을 짜두는 전략이죠.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온건 개혁파 세력을 전면에 세우거나 오랫동안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해온 반정부 인사들을 귀국시켜 새 판을 짜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미 양쪽과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단순한 파괴자로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친서방 구조로 재편하려는 장기 로드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불안 요소가 아니라 안정의 축이 되는 날 미국이 구상하는 중동 질서가 완성됩니다.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1989년 이란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가 숨을 거뒀을 때 세상은 이란이 곧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조용히 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겨우 49세였던 알리 하메네이였죠. 그렇게 시작된 통치가 무려 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그 37년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하메네이가 집권한 37년 동안 이란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미국을 대사탄, 이스라엘을 소사탄으로 규정하며 중동에서 가장 강경한 반서방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들이 중동 전역에서 불안을 키워왔죠.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하메네이였습니다. 평범한 이란 시민의 삶도 그의 통치 아래 피폐해졌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하메네이 집권 초기 대비 수천 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이 수십 년째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미 이번 사건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큰 지각 변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46년간 이어진 이슬람 신정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21세기 중동 역사는 분명히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작전 직후 기자들 앞에서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발로 찼을 뿐입니다. 변명도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죠.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이란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추적하여 제거한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원칙을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인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코바르 타워 폭격, 이라크 주둔 미군을 노린 수백 차례의 공격까지 그 배후에 이란의 지원이 있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수십 년간 쌓인 피해 청구서가 이번에 한꺼번에 날아든 셈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이 특정 국가를 향한 응징을 넘어 테러 지원 세력 전체에 보내는 경고라고 못 박았습니다. 헤즈볼라든 후티든 하마스든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해온 모든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죠. 미국의 안보를 건드리면 반드시 압도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 이번 작전으로 그 원칙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50년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적대 행위를 이어온 세월이 꼭 그만큼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벌어진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부터 시작해서 중동 전역에서 미국인을 노린 테러 지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향한 무기 공급까지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죠. 다만 미국이 지금까지 참아왔을 뿐입니다. 그 50년의 청구서 중에서도 가장 큰 항목은 핵 문제였습니다. 이란은 끊임없이 핵무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2015년 핵 합의로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한 이후 이란은 다시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했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정권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위기감이 미국을 움직인 겁니다. 테헤란 출신으로 20년 전 미국에 정착한 네자 씨는 이번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이란에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수십 년간 이어진 억압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중동에서 키워온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와 후티와 각종 민병대까지 그 뿌리를 함께 뽑겠다는 겁니다. 50년간 쌓인 적대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이죠. 과연 그게 가능할지 지금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숨을 참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요동쳤고 중동 관련 자산 시장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동시에 뒤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각국 외교부는 밤새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의 위협에 시달려온 이들에게 하메네이의 사망은 지역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신호탄이니까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쪽은 이란의 대리 세력들입니다. 헤즐볼라, 후티,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까지 지금껏 이란의 자금과 무기와 명령으로 움직여온 이들에게 수뇌부의 붕괴는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미군은 이들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전역 기지의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에너지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유지를 위한 긴급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의 불씨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태울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늘 예고 없이 바뀝니다. 37년간 중동의 화약고를 키워온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지금 이란과 중동은 전혀 다른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서막이 될지는 앞으로 며칠이 결정할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